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동물병원 가시면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 다른데 왜 진료비가 다르고 또 왜 병원에 가면은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구토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구토를 해서 내원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토하니까 뭐 주사랑 약 정도 하면 되지, 굳이 필요 없는 검사를 막 권하나,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일단은 구토의 원인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토가 만약에 이물을 섭식해서 생기는 구토라고 하면은 당연히 엑스레이나 조형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어떤 식습관의 문제인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췌장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엑스레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췌장염 키트도 필요하고 혈액 검사 필요하죠. 혈액 검사는 케미스트리랑 CBC 다 필요하고, 만약에 구토가 뭐 췌장염이나 이런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암컷인 경우에는 자궁축농증 때문에도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또 췌장염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키트도 해야 되고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초음파 검사나 요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 얘기를 하죠. 뭐 배가 아프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 먹고 나니까 토하는 것 같다고 하든지. 근데 강아지는 일단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구토를 하러 왔어요. 그럼 제가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구토를 하는지를 여쭤봤을 때, 보호자가 얘가 구토가 하루에 몇 회가 있는지, 몇 회 구토를 했는지, 그 다음에 색깔은 어떤지, 평상시에 사료는 잘 먹는지, 아니면 뭐 간식을 먹는지, 아니면 어제 뭐 평소에 안 먹던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얘는 이제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예전에 병력은 어땠는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주 내원하는 애들은 병원에 혈액검사 데이터도 있고, 얘가 어떤 사료를 먹고 있고 어떤 간식을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아는데, 정말 그냥 뜬금없이 한 8살짜리 뭐 예를 들어서 암컷이다, 중성화 수술은 안 했고 그냥 구토를 한다, 밥을 안 먹는다,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만 딱 얘기했다고 해서 수의사 보고 딱 보면 모르냐, 그냥 주사랑 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호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되게 난감하죠. 강아지가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보호자는 강아지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병원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 병원에 가시면, 사람이 아파서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 안 합니다. 그냥 피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모든 게 그 순리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왜 검사했는지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고 조형 검사가 필요한데 보호자분이 뭐 비용 문제 때문에 엑스레이만 찍겠다 하면은 또 연부이물에 대한 그런 감별 진단은 또 안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봐야 되는데 내가 초음파 검사를 안 하겠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안 했을 때 자궁축농증이나 어떤 췌장염에 대한 감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 해도 알까 말까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2가지 검사만 해달라, 3가지 검사만 해달라 했을 때는 저희가 정확한 진단이 힘듭니다.
근데 단순히 여러 가지 검사를 권한다고 해서 이 병원은 뭔가 나한테 과잉 진료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보호자분이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막으시려면 평상시에 강아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한 병원에 꾸준히 내원해서 이 강아지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 결과나 예를 들어서 사상충 검사 결과나 그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얘가 과거에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마취는 잘 깼는지, 그리고 그때 혈액 검사는 어땠는지, 그리고 요새 식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 가지 추이가 필요합니다. 강아지는 말을 못하고 보호자는 강아지에 대해서 검사를 별로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주사나 약이나 대증 처치밖에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다행인데 또 그렇게 해서 심해지면 또 보호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왜 검사를 강하게 권유하지 않고 왜 몇 가지만 해가지고 얘가 더 심해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구토뿐만 아니라 설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설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구토 몇 번 했다 그러면 구토했을 때는 얼마, 설사했을 때는 얼마, 전화로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강아지가 구토하는데 진료비가 얼마예요? 정말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검사비는.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어떤 구토를 하는지, 강아지 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구토하니까 진료비 얼마, 설사하니까 진료비 얼마. 이런 거를 전화로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내원하셔야 됩니다 뿐이고, 예원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래서 요걸 해야 되고, 이래서 요걸 해야 되고, 이래서 요걸 해야 되고, 이래서 요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되면 요 검사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긴 해요. 근데 저희가 좀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냥 초기에 심하지 않을 때 내원을 하게 되면은 사실 대증 처치로 많이 좋아지기는 한데 그 질병을 묵히는 거예요. 얘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2주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고 너무 심해지고 이제 애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때 와가지고 그냥 주사 맞춰달라, 약만 달라, 뭔 검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답답하죠. 수의사 입장에서도. 저희가 무슨 돈을 많이 벌려고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강아지는 일단 말을 못하고, 그리고 질병을 묵혀서 왔을 때는 그만큼 질병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기본적인 수의사는 믿으시고, 그 다음에 수의사가 권하는 검사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어느 정도 검사에 대해서 따라와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좋은 예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했다가 나중에 강아지가 더 심해져서 밤에 응급으로 24시를 내원하게 되거나 했을 때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강아지의 어떤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물병원이 왜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검사 증상에 따라서 딱 얼마라고 정해질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보호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